네. 이번 시간에는 기회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관리할 때는 우선 기회의 단계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번 시간에 저희가 다뤄야 될 내용은 영업 기회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기회를 관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마다 어떤 단계를 거쳐서 기회를 관리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판매할 것인지, 그 판매되는 제품의 단가와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을 진행하면서 견적서나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들도 다 관리를 하셔야죠. 자,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세일즈포스에서 제공하는 기능도 있지만 또 저희가 이지스타터 패키지 안에 개발해서 포함해 놓은 그런 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영업 기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는 단계가 있습니다. 기회는 단계가 있는데요. 기회만 단계가 있는 건 아니죠. 영업에도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영업 기회죠. 기회에도 단계가 물론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리드 관리할 때도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서비스 클라우드에서 보실 이제 사례 관리 할 때도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일련의 비즈니스 단계별로 무언가 업무가 진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단계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로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경로예요, 경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회가 생성이 됐을 때는 이제 준비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견적을 내야 되고, 협의 단계를 거쳐서 계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회를 마감하게 되는데, 기회의 마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 또는 실패예요. 기회의 마감은 성공 또는 실패입니다. 이러한 단계가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순서와는 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 부분을 얼마든지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기회로 들어가셔서 뭐 기회로 들어가시든 아니면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설정에서 세일즈 스테이지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 설정을 들어가신 다음에 보시면 세일즈 스테이지, 그죠? 요 세일즈 스테이지를 누르시면 한번 눌러보시죠. 그러면 뭐 판매 깔때기 파악, 깔때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많았다가 점점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메이드 되는 것들이 이제 좀 줄어든다 라고 해서 이제 영업할 때 이제 깔때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리드의 상태를 변경할 때, 그 다음에 기회의 단계를 변경할 때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 신규 연락, 아까 리드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리드의 상태는 신규, 연락, 영업, 대기, 실패, 변환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나는 대기는 필요 없다라고 하신다면 대기 단계 빼버리시면 됩니다. 이거 제거하겠다. 그러면 아까 리드 오브젝트에서도 대기는 빠지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서 직접 관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리드의 상태는 이렇게 단순하게 단계만 조정하시면 되고요. 필요하시면 또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하는 건 리드의 상태를 추가하시는 것이고 요 밑에 추가 버튼은 기회의 단계를 추가하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치도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도 변경하실 수 있고. 자, 우리는 지금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회의 단계에 대해서 보시죠. 기회 단계는 준비, 분석, 견적, 협의, 계약, 성공, 실패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저희가 나름대로 표준적으로 이 정도면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실 때의 단계로서 나쁘지 않겠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필요한 단계가 있다면 추가하시면 되고 또 뭐 우리는 견적 같은 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빼셔도 되고 분석 단계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럼 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기회 단계는 여기 있는 리드의 단계와는 좀 다르게 상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진행 중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수주 단계가 있고 실패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준비, 분석, 견적, 협의, 계약 단계까지는 업무가 진행 중인 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론적으로
성공 또는 실패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공하게 되면 수주 한 개 되는 거고요. 실패했을 때는 실패가 되는 거죠. 수주를 하게 되면 매출이 확정이 되는 거고, 실패하게 되면 매출이 0원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또 보시면 성공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내가 기회를 등록해요. 그러면 일단 준비 단계가 되겠죠. 기회를 10개를 등록했는데, 그죠? 10개를 등록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는 10개 중에 한 건을 성공한다. 맞습니까? 라고 한다면 성공 확률은 10%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기회를 10개를 등록했을 때 우리 보통 뭐 3개 정도는 우리가 판매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준비 단계에서의 성공 확률은 30%가 되는 거죠. 30%.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업무 현황에 맞게 다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15%라고 봤던 거고요. 이거는 샘플로 그냥 디폴트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견적 단계에서는 보통 우리가 25% 정도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협의 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보통 2번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매출을 성공한다. 성공한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약 단계에 들어가서는 거의 이견이 없으니까, 이견이 없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계약 단계에 들어가면 85% 정도는 계약에 수주를 하게 된다. 해당.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하게 되면 이거는 100%인 거죠. 그럼 뭐 100% 성공 확률은 100%입니다. 여기 있는 이 성공 확률이 의미가 있는 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자 수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단계가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의 성공 확률은 10%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기회가 이번 달에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 이 1,000원의 10%인 100원이 우리 회사의 예상 매출로 잡히게 돼요. 예상 매출. 그죠? 만약에 1,000원짜리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 지금의 작업의 단계가 견적 단계다. 그럼 견적 단계의 성공 확률은 25%죠. 그러면 25%니까 250원이 이번 달에 예상 매출로 잡히게 돼요. 이거를 하게 되면 기회의 마감 일자에 따라서 7월 달에 예상 매출, 8월 달에 예상 매출, 9월 달에 예상 매출, 10월 달에 예상 매출이 쭈루룩 이렇게 도표로 다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는 이렇게 상태들이 구분이 되어 있고, 기회의 마지막은 성공과 실패이고, 각 단계별로 성공 확률을 퍼센테이지로 정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를 설정하시는 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 방금 전에 만들었던 자, 우리 그 뭡니까? 계정 한국서부발전이죠. 자, 한국서부발전에서 새로운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기회 항목이 있고, 기회에서 새로 만들기. 그러면 자, 서부발전, 한국 서부발전 사무기기 납품기회. 자, 우리 회사가 어떤 사무기기를 납품하는 회사다 라고 해서 한국 서부발전에 사무기기를 납품하는 기회가 생겼다 라는 얘기죠. 단계는 준비 단계입니다. 계정은 한국 서부발전이죠. 자, 그럼 이 기회의 담당자는 누구냐? 담당자는 자, 여러 명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 자, 서부, 자,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그죠? 자, 거기에 소속된 연락처들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기회의 담당자는 예를 들어서 이병헌이다. 그럼 이병헌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거냐? 자,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거냐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그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입찰 정보가 있나요? 자, 여기 보시면 보통 이렇게 대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것들을 구매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구매와 관련된 거를 발주를
그 게시판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정보 공개 뭐 이런 거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정보 공개 이렇게 들어가면 수의계약 정보와 관련된 것들을 뭐가 나오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들어가 보면 이것에 대한 금액, 예상 금액이 얼마다, 이런 부분도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상 금액이 1000만 원이다, 이런 게 나와 있고, 시작 일자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자, 그러면 마감 일자는 7월 31일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종 심사는 8월 9일 날 마감한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누르시면, 그러면 한국서부발전 사무기기 납품 기회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담당자 이병헌 이렇게 돼 있고, 담당자는 이병헌인데, 여기에서 여러 명이 이 기회의 담당자로 등록이 될 수 있죠. 그러면서 각기 역할이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연락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연락처 역할을 눌러보시면, 이병헌과 차승원이 이 기회의 담당자로 등록이 되는데, 이병헌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구매 담당자로서 역할을 하고, 차승원은 현업 담당자로서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정해 놓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서부발전 사무기 납품 기회가 생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구매 담당자는 누구이고, 그리고 현업 담당자는 누구구나, 이런 것들을 다 연락처 역할을 통해서 등록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단계 방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리드 변환하고 또 기회 생성 및 추가하면서 기회를 생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롭게 기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연락처 역할 해가지고 이병헌과 차승원 연락처 역할로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소유자예요. 소유자. 이 기회의 소유자가 바로 영업 담당자가 됩니다. 다시 보시면 이 기회의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홍길동. 이건 왜 홍길동으로 되어 있냐면, 홍길동이 저거든요. 왜 홍길동으로 되어 있냐면 최초 홍길동이 이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회를 생성하면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해당 기회의 소유자가 돼요. 근데 내가 등록을 했어도 서부발전의 담당자가 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소유자를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 변경,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사람 화살표 왔다 갔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기회의 소유자 변경, 누구로 변경할래? 지금은 이제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니까, 공공기관이니까 대표님이 이거는 담당하셔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변경한 다음에 알림 이메일 보내기까지 체크해 가지고 소유자 변경을 하시면 차범근에게 이메일로 알림이 갑니다. 그래서 서부발전 사무기 납품 기회가 담당자가 이제 당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알림으로 나가게 되죠. 이렇게 소유자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유자가 변경이 됐죠. 여기 있는 소유자는 우리 회사의 직원입니다. 이 기회의 담당자. 여기 있는 담당자는 이 프로젝트에 해당 고객사의 담당자를 의미하는 거죠. 서부발전의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용어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대기업이니까 발주서가 나올 거예요. 아까 그렇게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어떤 양식의 어떠한 제품을 우리가 구매할 거다, 예상 금액은 얼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찰을 받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럼 일단은 이제 준비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분석 단계로 들어가야 되죠. 분석 단계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 회사에 어떤 제품을 얼마에 공급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 또 단가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전략적으로 사무기기 납품 기회, 여기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분석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분석은 뭐 미팅이나
아니면 전화 통화나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죠. 이메일을 이제 담당자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분들이죠. 이분들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내가 메일을 보내거나 뭐 그런 작업들을 이제 수행하실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활동의 이력으로 이제 다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적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견적 단계로 들어갔다. 자, 견적 단계로 들어가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상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제품 및 가격 목록을 구성하고 그것을 내가 기회에 적용해서 자, 견적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필요한 내용이니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